대군 납시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세조가 누구의 아들인지 기억나시나요? 아, 그건 기억하죠. 누구의 아들이죠? 세조가 그 세종대왕. 네 맞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왕자 시절에는 수양대군으로 불렸죠. 당시엔 왕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왕자 수양대군은 가져선 안 될 야심을 품고 있었죠. 어떤 야심이었을까요? 왕.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왕을 꿈꿨죠. 그 영화도 워낙에 유명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던 중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단명하고 옵니다. 이후 왕이 된 분이 누구시죠? 어린 아들 네. 단종이 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조정의 권력은 김종서 등 의정부 대신들이 장악했죠. 김종서의 견제에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을 숨겨야 했던 수양대군. 결국 조카 단종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거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요.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수양내 이놈! 네 앞이라고 감히!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권력의 핵심 김종서를 쓰러뜨립니다. 왕의 사냥이 끝났다. 한 명은 니놈들이 끝내 영물 전부를 받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야. 내 진짜 지옥을 보여주지. 그리고 한 명에 함께 살생부를 만들어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두 숙청했죠. 그렇게 조선의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개유정난 2년 후 조선 7대 왕 세조로 등극합니다. 자, 드디어 왕이 된 세종.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심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뤄냈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자,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즉위 1년 만에 세조가 상상도 못했던 아주 충격적인 일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1456년 6월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모의가 발각된 겁니다. 바로 단종 복위 운동. 자, 몇몇 신하들이요, 세조를 죽이고 상왕인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리려고 비밀리에 움직였는데 누군가의 밀고로 세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안 돼. 세조는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영모를 꾀한 신하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죠. 그래서 당장 연루된 신하들을 잡아들여 고문하면서 추궁합니다. 그때 추국받던 자의 입에서 비수 같은 말이 날라오죠. 당신은 남의 나라를 도둑질하지 않았소. 오, 야 표현을 남의 나라. 강하게 했네요. 세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그때 사지가 잘리고 목이 베이는 등 끔찍하게 죽은 사람만 70명이 남았죠. 자, 그렇게 조선에 또 한 번 피바람을 몰고 오며 사건을 마무리한 세조.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1년 후인
1457년 6월 세조에게 천천병력 같은 고변이 하나 올라옵니다. 판동령 부사 송현수 등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영모. 영모를 꾸미는 네. 거죠. 맞습니다. 외척을 관리하던 관직인 판동령 부사를 지낸 송현수. 자, 이 송현수는 과연 어떤 인물일 것 같습니까? 단종의 뭐왜 가족들, 친척. 네. 맞아. 맞습니다. 송현수는 단종의 장인입니다. 장인. 장이. 자, 이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지 그래, 않습니까? 네네네. 단종의 처가에서 영모를 도모했다는 충격적인 고발. 마음 깊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세조의 불안이 다시 불쑥 솟아오릅니다. 분노한 세조는요, 충격적인 이 명을 내립니다.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봉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라. 와. 세종의 적장자 손으로 세손과 세자를 거쳐서 왕이 된 정말 정통성에 있어 흠결 하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세조는요, 조카 단종에게 파위나 다름없는 조치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로 보내버리라고 한 거죠. 자, 그렇게 조카 단종이 영월로 떠나고 며칠 후 한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안산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백성들을 경악하게 만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경기도 안산에 있던 현덕 왕후의 능이 무참히 파헤쳐진 겁니다. 자, 현덕 왕후 누구라 그랬죠? 단종 어머니. 단종의 어머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혜공주와 단종의 친어머니, 즉 문종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세조의 형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능을 건드렸다간 목숨 부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간 큰 사람이 신성한 왕실 무덤을 건드려 버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하지만 조선에서는요, 능을 파헤치는 걸 허락할 수 있는 단 한 명이 있습니다. 왕이죠. 왕? 현덕 왕후의 능을 파라고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세조였습니다. 와. 왜 파란 거예요? 왜요? 아니 이미 보냈잖아 영월로. 단종이 유배간 후 신하들이 이렇게 추청을 올리거든요. 단종이 영모의 죄를 받고 강등됐는데 그 어미가 왕후의 지위를 보존한 건 마땅치 않습니다. 패하소서. 세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승낙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는 능에서 꺼낸 현덕 왕후의 유골 어떻게 했을까요? 물가에 초라하고 볼품없게 묻었다고 합니다. 물가예요? 물가는 더 안 좋은. 그러니까요. 물가는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때 왕후였던 사람의 유골인데 자칫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는 곳에 그냥 음. 아무렇게나 묻어버린 겁니다. 이후 세조는요, 종묘에서 문종 옆에 있던 현덕 왕후의 신주도 철거해버립니다. 왕후였다는 흔적 그 자체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근데 문종 형 아니에요? 그렇죠. 왕한테 그렇게 돼요? 아, 너무 심했다 이거. 되게 많은 원한을 샀겠네요. 자, 그런데요,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친 이후 백성들 사이 이런 말이 퍼집니다.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밤중에 부인의 울음소리가 능 안에서 나오는데 내 집을 부수려 하니 나는 장차 어디 가서 의탁할꼬 였다. 그 소리가 마을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흔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을 파헤치기 이전부터 현덕 왕후의 능 주변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을 없앤 이후에 능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이 있던 그 자리를 누구라도 이렇게 밟으면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흉흉한 일이 불쑥불쑥 생기곤 한 거예요. 마치 현덕 왕후가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바로 다음 날 세조의 심장을 땅으로 내려앉게 하는 고병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이유가 수능에 있으면서 몰래 군소배와 결탁하여 불교한 짓을 도모합니다. 이유는요, 세종의 6번째 아들이자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요, 형 세조의 이 권력 찬탈에 반대하면서 세조의 눈 밖에 났고요. 이후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수능으로 유배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당시 세조는요, 금성대군을 유배지 거처에 가두고요, 24시간 감시하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대신이 안동에서 온 관노백에 들었다면서 고하길 지금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몰래 사람들을 모아 역모를 도모한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금성대군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단종? 단종! 영월에 있는 단종이었습니다. 결국 잘라도 단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고변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이때 공신들과 종친들이 이제는 단종을 죽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조가 넙죽받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쉽게 뭔가 뭐 진행을 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근데 사실 신하들은 누구보다 눈치가 빨라야 되고 왕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먼저 말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세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못 이기는 척 진행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단종을 더 이상 살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은 점점 커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세조에게 들이닥칩니다. 그 일은 야심 한밤 세조의 침전에서 일어납니다. 잠들고 얼마 후 세조가 갑자기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뜹니다. 자꾸만 느껴지는 시선에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 머리맡에서 물끄러미 세조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온몸에 손을 쫙 돋은 세조는 놀란 눈으로 누구인지 살피다가 경기를 일으킬 만큼 솟아치게 놀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형수 현덕왕후. 현덕왕후가 머리맡에서 우뚝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수가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단종을 죽이려는 세조의 마음을 읽은 듯 너희 아들 세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오, 가위 눌린 것처럼.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때 환관 한 명이 헐레벌떡 세조의 침전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관이 한 말에 세조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설마 대체 세자? 세자? 세조 아들이 지금 위독하다. 세자가 위독하다는 겁니다. 와. 세조는 세자가 있는 동국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문을 펄컥 열었습니다. 와. 그런데
세조를 맞이한 건 세자의 싸늘한 주검이었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사실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현덕 왕후가 꿈에 나타나 세조에게 저주를 퍼부은 후 세자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 이야기는 야사, 연려실 기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사 속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단종을 유배 보내고 얼마 후 장자인 세자가 진짜 2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요절합니다. 20세 나이면 엄청 젊은 나이. 그러자 이 민가에선 세조가 저주받았네. 벌 받았네. 이런 쑥덕임이 그치질 않았던 것이죠. 그럼 진짜 주변에서 막 저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조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의 죽음에 정사도 멈추고 죽만 먹으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후 세조는 마침내 명을 내립니다. 사사하라. 세조는 영모에 연루된 친동생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패륜 중에 패륜이었지만 세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단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조실록에 단종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네. 예원 씨가 일단 한번 읽어주시죠. 단종의 끝. 아휴.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스스로? 스스로 목숨을 거뒀네요. 자신을 지지했던 금성대군이 영모 실패로 사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감과 허탈함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예를 다해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종이 죽은 직후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실록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아, 자, 지금 실록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살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실록에서는 금성대군의 영모 실패로 단종이 충격받고 자살했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삼촌 세조가 보낸 그 사약을 거부하고 목을 맸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록과 다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앞서 읽은 실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예를 갖추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실록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런데 영월 백성들은요, 모르는 소리, 단종 장례는 안 치렀어 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에이 설마.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요, 이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고 전해집니다. 강물. 그때 시신은 흘러가지 않고 계속 강을 맴돌았고 단종의 가냘픈 10손가락이 수면 위에 둥둥 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전하면서 어려서 왕위를 빼앗기고 죽은 단종을 측은하고 애틋하게 여겼겠죠. 그럴수록 세조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민심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요, 단종과 금성대군을 왕실 족보에서 파버립니다. 왕실 족보에서요? 만고의 역적으로 낙인 찍고 왕실에서 언급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신이 정통성 있는 조카를 쫓아냈다는 그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단종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죠.